정준의 시사전망대 3부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문제, 검찰에 아까 백 변호사도 잠깐 방송 직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검찰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언론 보도로 나와서 서지현 검사가 2010년 10월 30일 날 안태근 당시 이제 법무부 이제 고위 관료였죠. 네. 거기에 성추행을 당했다, 장례식장에서. 그 옆에 법무부 장관도 있었다. 다른 수많은 검사들이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나중에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돌아오는 건 오히려 인사불이익이었다. 네. 이 정도 내용이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검찰 내부 통신망이라고 이프로스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올렸던 29쪽 분량의 내용이 29일 날 전체적으로 공개가 좀 됐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제 이거는 서지현 검사 혼자 입었던 성추행 피해를 넘어서서 검찰 내부 조직에 아예 만연하고 있는 성추행, 또 성폭행, 성차별, 성희롱, 내용은 제가 입에 언급하기도 좀 힘든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서지현 검사의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검찰이 완벽하게 체질을 완전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완벽하게 외면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지금 검찰의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 모든 범죄뿐만이 아니라 그 성폭행과 그런 관련된 범죄를 수사를 해야 되는 조직인데 그 조직 안에서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는 거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그 와중에 이제 지목된 인물들이 네. 이제 검찰국장을 지낸 사람. 검찰국장 예.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 안태근 그렇죠. 당시 기획관도 검찰국장이 됐고 네. 이거를 무마했다라고 의혹을 제기당한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도 검찰국장이고 검찰국장이 1호 검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검찰 내에서 가장 흔히 말해서 파워가 센 인사권 같은 걸 다 쥐고 있기 때문에 행정권이나 그렇죠. 거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도 자리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국민들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큰데 저는 그 이면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못 받아들일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또 충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이게 좀 불신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네. 현실로 드러나니까 그만큼 그래서 백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충격도 크고요. 또 서지현 검사가 그 이후에 겪었던 자신의 심경 같은 것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후에 많은 아픔을 겪었다. 네. 잠도 못 잤고 또 건강도 안 좋았었고 혼절하는 상태였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했거든요. 그게 알려지는데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성분들이라면. 그러니까 그 당시가 환상 같았다, 꿈 같았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진짜 실화야? 겪으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주변에 선배 존경하는 이 검사 선배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이거가 많은 공감, 아픈 공감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참, 좀 구체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국장 시절에 서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이제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이틀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니 결국 입장을 밝혔어요. 네. 당시 서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사람을 누구라고 해야 맞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규일 의원이 처음엔 이랬죠. 아니, 나는 그때 무슨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도 몰랐고 네. 아니 발생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뭘 알고 덮느냐. 예. 그래서 굉장히 억울했는데 문제는 이문정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저격을 했죠. 그렇죠. 이문정 검사가 아니 그 당시에 이 감찰을 좀 진행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 당시 피해자였던 서지현 검사를 좀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서지현 검사는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아픔이 많이 있었는지 네. 좀 한사코 나서기를 좀 꺼려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당시에 검사장이 내려와서 이제 그게 바로 검찰국장입니다. 네. 검사장이 내려와서 아니, 피해자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화를 저렇게 자꾸 키우려 그러냐고 호통을 쳤다라는 내용의 SNS를 올리면서 네. 최규일 의원이 이제 모든 전화기도 꺼놓고 사실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문정 검사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상 자백이다. 최규일 의원이 그 당시 다 알고 있었네. 알면서도 결국 덮으려고 했었네라는 의미라는 건데 이제 최규일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어쨌건 피해자가 진상조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이거를 덮어야 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내가 그걸 덮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법적
좀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소나 이런 부분까지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다는 취지로 지금 진술이 좀 묘하게 바뀐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분명히 있죠. 그럴 때일수록 그 당시에 검찰국장이었다면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설득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문정 검사가 뭐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버럭 화를 내면서 본인이 덮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왜 나서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사실은 검찰국장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죠. 지금 이 상황 전개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과연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예. 지금까지 나온 건데 근데 이문정 검사도 국민들이 많이 귀에 익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본인이 검찰 내부의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지적을 해왔었고 또 무죄를 구형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네. 인물인데 하필은 또 그런 검사 입에서 이 사건 관련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여기에 국민들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더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 사건 직후에 일이 있었던 직후에 본인의 부장검사에게까지는 이 얘기를 했었다. 예. 부장검사도 그 부분은 시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뭔가 그때를 놓고 본다면 사건이 흐지부지 되게 만들었던 게 아니냐라는 첫 번째 당시를 놓고 봤을 때 네.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벌어지는 문제인데 이제 서지현 검사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도 그 네. 얘기를 하고 서지현 변호사와 두 사람이 이걸 다시 폭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얘기를 하고 나면 2차 피해, 그렇죠. 2차 피해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법조계를 중심으로도요. 굉장히 빠르게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뭐 하루 만에 그냥 뭐 법조계에서 시작이 됐겠지만 언론 뭐 여기저기 뭐 당연히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1차 시작은 변호사들이나 뭐 검찰이나 네. 지금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기자들에게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얘기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누가 나왔을까? 어느 쪽이 진실일까? 진실 공방까지 가고 있어요. 서 변호사를 서 검사를 비판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올까? 그것도 또 하나의 진실 공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우리가 토론할 때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서 변호사의 법률대리인 김 변호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지만 2차 가해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뭐 근태가 어쨌고 무슨 정치에 뭐 생각이 있고 뭐가 어쨌고 이런 얘기하는 것들 많이 나오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게 한 가지라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근태가 부실했던 여검사는 그런 터무니없는 성추행을 당해도 되냐는 거냐라는 그 반문을 김 변호사가 했는데 그건 당연히 100번 그렇죠. 맞는 얘기인 것 당연히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왜 이 예. 시점에서 이런 얘기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느냐. 그리고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게 검찰에서 나온 얘기라면 이거는 두 번 사람을 죽이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최교일 의원은 네.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은 왜 말을 이렇게 바꿀까요? 이틀 사이에 어떤 계산이 있었을까요? 그건 저는 그냥 이문정 검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 이걸 사실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은 네. 그건 뭐 자기는 모른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네. 때문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혀 뭐 성추행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한 그 직후에 이문정 검사가 SNS에 올려버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문정 검사가 그걸 구태여 디테일하게 그렇게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돌면서 최교일 의원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걸 부인해 가지고는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하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네. 이건 덮은 게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덮은 거다. 그러니까 외부의 외력에 의해서 덮은 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덮은 거니까 나는 거기와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적으로 뭐 명예훼손에 해당하니까 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번 양보해서 이제 서지현 검사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심각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성추행 아닙니까? 네. 또 검찰 내부에서 네. 그렇다면 피해자를 설득해서라도 진상조도 그 당시에 검찰국장이라면 밀고 나갔어야죠. 네. 아유 이거 피해자가 뭐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이거는 그냥 덮지 뭐. 왜냐하면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검찰 내에서는 더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머뭇거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맞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셨을 텐데도
나는 피해자가 덮어서 나는 아무 잘못 없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무책임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최교일 의원의 얘기 중에 저는 마음에 걸리는 게 가장 큰 거가 기억에 없다라는 표현이 사실 좀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주변에 당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물어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면 여검사의 성추행 사건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가벼운 일일까요? 저 같으면 너무나 본인이 당시에 검찰의 인사권을 제일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그렇죠. 자리에 있으면서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확실한 기억이 있는 거지 아니더라도 네. 아니면 아니던 쪽으로 확실히 기억이 있어야지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없었는지 기억이 없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네. 조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에 시각에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 중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하나 바로잡고 싶은 게 서지현 검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8년이 걸리긴 했지만 이미 이제 박상희 법무장관이 지난해 8월에도 메일도 보냈었고요. 예. 그 안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네. 도저히 안 돼서 바깥으로 공개를 한 거다. 예. 그래서 꼭 강조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는 게 많은 정말 선량한 같은 검찰 식구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같은 식구들인데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나왔다. 근데 나오자마자 안 좋은 소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게 뭘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참. 어쨌든 진상조사단 구성이 오늘 사실상 완료가 됐습니다. 네. 조혜진 단장이 단장을 맡았고 그 박현주 부단장이 부단장이죠. 맡게 됐는데 부장검사가 네. 그 블랙벨트 성폭력 분야 블랙벨트라고 소개한 게 이게 그냥 그 일종의 비유법으로 블랙벨트가 아니라 이런 게 있잖아요. 공인전문검사 제도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또 이 상징적으로 여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네.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라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2010년에 그 이 서검사를 성추행한 안태근 전 검사는 당연히 처벌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런 그 구체적인 부분들 좀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성추행 행위 자체 8년 전에. 네. 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그 8년 전에 성추행 행위는 당연히 범죄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2013년 전에는 성범죄는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를 해야 수사가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제 알고 나서 아니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인데 6개월은 당연히 지났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고죄를 폐지하면서 그 당시 부칙에 뭘 넣어놨냐면 이 전에 발생한 것들은 전법에 그냥 따른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안태근 검사는 이게 사실로 확인이 돼도 이 부분은 처벌이 안 돼요. 이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뭐 일부는 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또 예외 조항으로 고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 때는 그때부터 고소 기간을 센다라는 그런 예외가 있긴 한데 현실성은 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서검사가 그 사법 예를 들어서 검찰에 고소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그 6개월 안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적으로 네, 그렇죠. 처벌할 수 없다는 네, 얘기지만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서검사는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문제는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진상조사단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안태근 당시 그 검사를 뭐 사법 처리한다거나 이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안태웅은 지금 검사도 아니잖아요. 검사도 아니니까 방법이 돈봉투 없나요? 사건으로 지금 그렇죠. 검사 면직됐죠. 벗었고 예. 그나마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직돼서 변호사도 2년 못하는 상황이라 행정소송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냥 민간인이에요. 예. 검찰이 뭘로 그 그래서 사람을 지금 일단 안태근 전 검사 같은 경우에 성추행 부분은 처벌 불가능.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그게 뭐냐면 2015년에 이 서검사가 통영으로 가잖아요. 네. 통영으로 갈 때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면 예. 이건 가정입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그게 유일하게 만약에 밝혀져서 뭐 안 검사에게 처벌한다면 그걸로만 일단 처벌할 수 있고요. 아까 지금 우리가 최교일 의원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최교일 의원이 만약에 가정으로 진짜 본인의 힘을 이용해서 다 덮었어요. 이제 이거 조사도 못하게 하고 다 막았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도 처벌을 못합니다. 왜요? 이건 2010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네. 이게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지금 2018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진상조사를 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도 잠깐만요. 네. 그럼 최규일 의원의 경우도 예. 공소시효 7년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까? 최규일 의원의 경우는 더 없습니다. 이건 뭐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글자가 들어 숫자 세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냥 최규일 의원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형벌 체계에서는 예. 그걸로는. 이제 자, 그러다 그럼- 보니까 이제 진상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죠. 아니 뭐 의미가 없지는 않죠. 진상조사 아니,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진상조사단 그러니까 자체가 처벌 못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처벌만을 있어요. 위한 게 아니고 네. 진짜 검찰의 이런 그 성추행, 성폭행 이런 문화가 이런 나쁜 문화가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만 갖고서도 그럼요. 큰 의미가 있을 테니까 뭐 그건 당연히 그런데 자 그럼 이제 남았다는 게 소위 말하는 그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내게 낸 것에 대한 어떤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 네. 직권남용 부분 그거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네. 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되려면은 예를 들자면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된다고 보나요? 그러니까 일단 인사에는 일정한 정도의 재량권이라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무슨 딱 기계적으로 맞춰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죠, 해서 사실은.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많은 재량권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라는 게 뭐 점수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 서지영 검사에게 통영지청으로 보낸 그 프로세스가 드러난다면 네. 이건 순전히 가정입니다만 근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이 인사가 굉장히 좀 내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 1차 그 발표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문제 없던데 였었거든요. 네, 처음에. 네. 물론 그 이후에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시 지금 예.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이 뭔가 냄새는 나지만 직권남용까지 인정되기에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냄새가 난다는 거는 법조인들- 통영지청에 간 게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통영지청이 서지현 검사가 33기, 네. 제가 33기면은 지금 한 15년, 15년 10년 원차인데 예. 그 연차에 그런 작은 지청이 가는 일이 없거든요. 거의. 예. 그래서 이미 검사가 또 좀 기수가 낮은 검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3, 4년 차 정도 검사가 가서 꼭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데 뭐 곧 이제 간부 승진을 앞두고 있는 검사가 거기 가서 할 일이 없는. 통영지청에 검사가 몇 명이나 있는데? 몇 명 안 돼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필요 인원은 1명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명? 1명 있는데 거기 또 갔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YS가 집권했을 때는 통영지청장이 승진 코스였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지금 아니, 몇 그러니까- 명인데 이제 3, 4년 예. 차 정도 되는 검사들이 예. 한두 명 있고 그 위에 이제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을 좀 통괄할 사람? 예. 총괄할 검사가 한 6, 7년 차 정도 검사가 한 명 정도 보통 있는 게 관례인데 그러고 지청장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4년 차일 때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났으니까 서지영 검사는 이건 100% 인사 불이익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증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증거로 간다고 문서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지영 검사는 이런 문제가 네, 있으니까 네.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통영지청으로 보내야겠다. 이게 이런 문서가 남을 있어야 리가 된다는 없잖아요. 얘기죠. 남을 리가 없고 아유. 그다음에 서류상으로는 모르긴 몰라도 서 검사의 인사 기록 카드만 놓고 봤었을 때는 네. 분명히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걸로 돼 있을 가능성이 있죠. 조작을 왜? 해서라도. 뭐 그렇죠. 조작이 아닐 수도 있죠. 아까 백 변호사가 얘기했죠. 재량권이니까 이거는 위에 사람이 평가를 어떻게 내리냐는 아니 제가 뭐 백 변호사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라고 누구한테 쓰면 그건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저희 주관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이게 참 아까 박현주 부단장 소개를 하시면서 네. 이제 성폭력 분야 블랙벨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네. 그 한 20년 차 이상 검사들 여검사들 시절에는요 모든 여성 검사가 성폭력 전문 검사였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성 검사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아. 각 지청의 여성 검사들은 다 성폭력 전담 검사였거든요. 예. 그만큼 이 검찰 내부의 여성 검사들이 받는 충격도 클까라는 겁니다. 제 예. 얘기는. 근데 막상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성폭력과 관련돼서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예.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진상조사단의 주체가 성폭력으로 돼 있는데 네. 오히려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남아있는 그나마 직권남용인데 네. 이쪽하고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강제수사는 못하는데 전문가는 성폭력 분야 전문가로 돼 있으면 오히려
이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근데 걱정이에요.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일단 진상조사단에서 전수조사한다는 얘기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네. 근데 그게 공소시효 안에 있거나 친고죄 폐지 이후에 있는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검사가 만약에 나온다면 예. 그런 사람들은 색출해서 아마도 처벌하는 쪽으로 갈 거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검찰 내에서 만연하고 있다라고 지금 서지영 검사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 법조계 내부에서도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좀 마초적인 문화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짐작은 대부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안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들이 나오면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뭔가 검찰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개연성도 분명히 있다고 그것도 의미가 있죠. 네. 예, 진상조사단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조희진 단장 이번에 한 결정 중에서 약간은 아쉬운 게 네. 이제 법무부와 대검에서 이 그 권고안을 좀 내놨지 않습니까? 외부 인사들이 민간인 인사들이라든가 외부 전문가가 좀 참여하는데 네. 거기에 일단 조사 자체에는 외부에서 관여를 못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됐더라고요. 보고만 받는 걸로.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수사도 못 하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외부 인사까지 끌어들여서 이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가 저는 검찰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나쁘게 예. 하면 기회에 오히려 투명하고 공정한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참여를 시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대검에서도 민간인을 참여시키라고 공고를 했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 워낙 사안이 엄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라는 걸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잘못된 조사 내지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경우에 그게 예. 민간인까지 껴서 조사를 하는데 억울한 일이 벌어지면 또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죠. 조심스러웠을 수 있겠지만 조금 좀 아쉬워요. 그 부분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민간인의 범위라고 하는 게 현직 검찰에만 안 있을 뿐이지 검찰에 종사하다가 출신. 나가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능한 거니까요. 이게 조직 내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두고 봤었을 때. 아니, 실제로 누구를 처벌해야 된다 또는 어떤 혐의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변화죠. 예, 검찰의 변화거든요. 검찰의 변화만 뭐 이뤄낼 수 있다면은 진상조사위원회 역할은 뭐 충분히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한번 지켜봐야죠. 아직은 뭐 벌써부터 그 예. 답을 내리기는 너무 그러니까요. 이르죠. 너무 예. 이른데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이제 최결 그 의원이 기억이 없다라는 발언에서 시각이 아직 너무 약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혹시 지금도 검찰에서 주저주저 하는 게 있다라면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승민 바른정당 네. 대표는 이걸 국회에서 특검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의 얘기는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검찰한테 맡기지 말고 예. 특검하면 보통 이제 외부에 이제 보통 특검이 임명이 되고 예. 외부에서 뭔가 꾸려서 검찰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취지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 진상을 규명을 다 하고 그 진상 규명하는 걸 위해서 특검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특검이라는 건 처벌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예. 아까 그 어찌 보면 양 변호사님 얘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외부 전문가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검찰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네. 하자는 취지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네, 어차피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다고 지금 박영수 특검을 빼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 재판 진행 중이니까. 박영수 특검. 아니 특검이 정가의 보도예요. 특검이 그 전까지는 국민들의 실망만 안겨줬는데 이제 네. 박 특검이 워낙 잘하셨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갑자기 특검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슈 토크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양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규호 의원이 그 당시 다 알고 있었네. 알면서도 결국 덮으려고 했었네라는 의미라는 건데 이제 최규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어쨌건 피해자가 진상조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나서서 이거를 덮어야 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내가 그걸 덮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법적 좀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소나 이런 부분까지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다는 취지로 지금 진술이 좀 묘하게 바뀐 상황입니다. 사실 문제는 분명히 있죠. 그럴 때일수록 그 당시에 검찰국장이었다면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설득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문정 검사가 뭐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최규일 당시 검찰국장이
버럭화를 내면서 본인이 덮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왜 나서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사실은 검찰국장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죠. 지금 이 상황 전개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과연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예. 지금까지 나온 건데 근데 이문정 검사도 국민들이 많이 귀에 익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본인이 검찰 내부의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지적을 해왔었고 또 무죄를 구형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네. 인물인데 하필은 또 그런 검사 입에서 이 사건 관련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여기에 국민들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더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 사건 직후에 일이 있었던 직후에 본인의 부장검사에게까지는 정준의 시사전망대 3부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문제, 검찰에 아까 백 변호사도 잠깐 방송 직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검찰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언론 보도로 나와서 서지현 검사가 2010년 10월 30일 날 안택은 당시 이제 법무부 이제 고위 관료였죠. 네. 거기에 성추행을 당했다 장례식장에서 그 옆에 법무부 장관도 있었다. 다른 수많은 검사들이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나중에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돌아오는 건 오히려 인사 불이익이었다. 네. 이 정도 내용이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검찰 내부 통신망이라고 이프로스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올렸던 29쪽 분량의 내용이 29일 날 전체적으로 공개가 좀 됐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제 이거는 서지현 검사 혼자 입었던 성추행 피해를 넘어서서 검찰 내부 조직에 아예 만연하고 있는 성추행, 또 성폭행, 성차별, 성희롱, 내용은 제가 입에 언급하기도 좀 힘든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서지현 검사의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검찰이 완벽하게 체질을 완전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완벽하게 외면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지금 검찰에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 모든 범죄 겪으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주변에 선배 존경하는 이 검사 선배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이거가 많은 공감, 아픈 공감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참, 좀 구체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국장 시절에 서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이제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이틀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니 결국 입장을 밝혔어요. 네. 당시 서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사람을 누구라고 해야 맞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규일 의원이 처음엔 이랬죠. 아니, 나는 그때 무슨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도 몰랐고 네. 아니 발생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뭘 알고 덮느냐. 예. 라고 해서 굉장히 억울해했는데 문제는 이문정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저격을 했죠. 그렇죠. 이문정 검사가 아니 그 당시에 이 감찰을 좀 진행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 당시 피해자였던 서지현 검사를 좀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서지현 검사는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아픔이 많이 있었는지 네. 좀 한사코 나서기를 좀 꺼려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당시에 검사장이 내려와서 이제 그게 바로 검찰국장입니다. 네. 검사장이 내려와서 아니, 피해자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화를 저렇게 자꾸 키우려고 그러냐고 호통을 쳤다라는 내용의 SNS를 올리면서 네. 최규일 의원이 이제 모든 전화기도 꺼놓고 사실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문정 검사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상 자백이다. 뿐만이 아니라 그 성폭행과 그런 관련된 범죄를 수사를 해야 되는 조직인데 그 조직 안에서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는 거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그 와중에 이제 지목된 인물들이 네. 이제 검찰국장을 지낸 사람. 검찰국장 예.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 안택은 그렇죠. 당시 기획관도 검찰국장이 됐고 네. 이거를 무마했다라고 의혹을 제기당한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도 검찰국장이고 검찰국장이 1호 검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검찰 내에서 가장 흔히 말해서 파워가 센 인사권 같은 걸 다 쥐고 있기 때문에 행정권이나 그렇죠. 거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도 자리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 국민들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큰데 저는 그 이면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못 받아들일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또 충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이게 좀 불신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네. 이 현실로 드러나니까 그만큼 그래서 백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충격도 크고요.
또 서지현 검사가 이후에 그 이후에 겪었던 자신의 심경 같은 것들 뭐 개인적으로 뭐 굉장히 이후에 많은 아픔을 겪었다. 네. 뭐 잠도 못 잤고 또 건강도 안 좋았었고 뭐 혼절하는 상태였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했거든요. 그게 알려지는데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성분들이라면. 그러니까 그 당시가 환상 같았다, 꿈 같았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진짜 실화야? 얘기를 했었다. 예. 부장검사도 그 부분은 시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최규일 당시 검찰국장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뭔가 그때를 놓고 본다면 사건이 흐지부지 되게 만들었던 게 아니냐라는 첫 번째 당시를 놓고 봤을 때 네.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벌어지는 문제인데 이제 서지현 검사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도 그 네. 얘기를 하고 서지현 변호사와 두 사람이 이걸 다시 폭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얘기를 하고 나면 2차 피해. 그렇죠. 2차 피해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법조계를 중심으로도요. 굉장히 빠르게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뭐 하루 만에 그냥 뭐 그렇죠. 법조계에서 시작이 됐겠지만 언론 뭐 여기저기 뭐 그냥 당연히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1차 시작은 변호사들이나 뭐 검찰이나 네. 지금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기자들에게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얘기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누가 나왔을까? 어느 쪽이 진실일까? 진실 공방까지 가고 있어요. 뭐 서 서 검사를 비판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올까? 그것도 또 하나의 진실 공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우리가 토론할 때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서 변호사의 법률대리인 김 변호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지만 2차 가해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